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길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인한 공판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사건의 공판이 비슷한 시기에 열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판결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추적한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정책행동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한 두 건의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공교롭게도 모두 포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 포항에서만 참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두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사건은 범인이 고양이들을 계획적으로 포획해서 여러 마리를 인적이 드문 폐 양어장에 가둬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으로 살해한 고양이 자체의 사진을 촬영해서 개인 SNS에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 범인은 살해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부위별로 토막을 내는 등 엽기적인 학대 행위를 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카라에서 제보를 받고 범행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이 폐 양어장은 깊이가 상당해서 갇힌 고양이들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은 포항시내 초등학교 앞에 홍시라는 이름의 4, 5개월령 어린 고양이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목매달려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양이 사체 뒤에는 먹이 투기 금지라는 경고문도 붙어 있었고 대낮에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사체가 전시가 되어 있었던 관계로 최초 목격자는 하교하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이 학생의 용감한 경찰 신고로 다행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인근 고등학교 근처에서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범인이 9일 만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네, 생각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또 그 장면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봤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도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이 사실 좀 더 충격적인 부분은 2019년부터 포항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들이 발가락이 잘리거나 고양이가 6m 높이 나무에 목매달려 있는 채로 발견되는 등 최소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이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최근 발생했던 홍시를 죽인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임이 밝혀진 네. 것입니다. 한동대 사건 당시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고문과 이번 홍시 사건, 2022년 홍시 사건 그 경고문에서 동일한 지문이 발견이 되면서 범인도 과거 사건이 본인이 벌인 것임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골라서 범행을 벌이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던 범인이 3년여의 연쇄살해 끝에 검거되어서 바로 다음 주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고양이 학대 계획을 상세히 적은 데스노트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함께 나간 저희 자료 영상들의 원본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참혹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공분이 커지는데요. 그런데도 동물학대 사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물의 법적 지위가 현재 국내에서 물건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 학대가 줄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 오스트리아는 1988년에, 독일은 1990년에 이미 동물이 생명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지 오래지만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도 보호자가 없는 길고양이나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서도 보호자가 있고 재물손괴 혐의까지 함께 다뤄지는 사건보다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검찰이 각각 3년과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결과들이 나옵니다만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법률상 이 처벌 규정 자체는 해외와 비교해도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다만 실제 재판부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다룰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이라는 것이 국내의 현실입니다. 검찰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에게
그 심각성을 인정하여 최고형인 3년형을 구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포항 사건도 검찰의 구형만큼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선고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고형이 3년인데 그것도 초범이거나 반성하면 많이 경감이 되는 이런 맞습니다.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라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또 이 개정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현행 동물보호법의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동물학대자의 동물사육 금지 처분과 소유권 제한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소유권 박탈이나 사육 금지 조치가 가능한데요. 현행 국내 동물보호법으로는 피학대 동물의 경우 3일 동안만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내용뿐이기 때문에 만일 학대자인 이 소유자가 3일 뒤에 그 학대받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3일밖에는 격리가 안 되는 건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대 현장에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학대한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학대받은 동물을 안전히 구조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받은 동물들을 즉각 학대자로부터 분리하고 또 학대한 학대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학대자가 추가로 새로운 동물을 키워서 재범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금지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 학대를 방지하려면 이런 법 개정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방지책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동물 학대를 흔히들 눈에 보이는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살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물 학대는 이런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지각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고통이나 즐거움, 고통이나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서도 생명권을 지닌 존재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혹한기나 혹서기에 야외의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된다면 동물도 역시 사람처럼 더위와 추위에 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느끼고 고통받겠죠. 그래서 동물을 꼭 때리거나 살해하지 않더라도 동물을 허리도 펼 수 없는 공간에 가둬두거나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기는 행위, 또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하는 이런 행위들은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생명 감수성을 좀 높이고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려면 학교 교육 내에서 생명 존중 교육, 그리고 어떤 것이 동물 학대인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동물 학대 방지 교육이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련되어서 공교육 내에서 성장과정 전반에서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반려인구가 늘면서 사실 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동물뿐 아니라 거리에 있는 동물들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명이다라는 인식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